여러분, 자원민족주의 이미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말입니다. 자원민족주의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거든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갈등이 생겼을 때 히토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일본에 수출을 안 해주겠다 하면서 자원을 무기화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히토리는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전 세계의 어떤 자원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전쟁 자체가 자원을 무기로 하는 전쟁, 경제전쟁이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말입니다. 이 자원민족주의는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자원민족주의는 이제 어느 나라든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은 무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입니다. 리튬은 멕시코와 국민의 것이다. 아예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이게 말입니다. 멕시코가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줄이어서 자원민족주의를 선언할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칠레도 마찬가지예요.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당선인도요, 리튬 개발을 국영회사에게 맡기겠다, 이런 구상까지 이미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원개발의 이익을 쉽게 말하면 국내나 국외 민간기업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당장 러시아만 하더라도 지금 원자재 전부를 무기화하고 있잖아요. 원유도 가스도 석탄도 무기화하고 있죠. 여기에 뭐 우라늄부터 시작해서 팔라듐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뭐 이런 광물 자원도 지금 무기화하고 있고, 심지어 밀 수출 금지했어요. 쉽게 말하면 곡물 자원도 지금 무기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이렇게가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비상이 걸렸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원빈국이잖아요. 상황이 진짜 좋지 않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광물 자원에 대한 자원 개발률 추이입니다. 우리 28%예요. 28%. 28%란 숫자는 굉장히 낮은 숫자예요. 그나마 조금 좋아졌다는 게 이 정도입니다. 조금 좋아졌다는 게. 2009년만 하더라도 25.1%였고요. 2012년에는 32.1%까지 올라가더니 다시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또 쭉쭉 떨어졌어요. 이 자원개발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개발하거나 확보한 생산량 대비 국내 소비량을 나타내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그 비율은 2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8%밖에. 그러니 이게 난리 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비축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발표까지 나왔어요. 조달청에 따르면요, 비철금속이나 희소금속은 25만 톤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그 25만 톤도 니켈이나 코발트 등
15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5종에. 러시아가 지금 자원 금지령을 내린 종목만 해도 적게는 200품목, 많게는 500품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말입니다. 조달청이 보관하고 있는 게 15종, 15종이 15종. 굉장히 낮죠. 예, 굉장히 낮죠. 그러니 이게 어쩌면 말입니다. 자원부인국인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 될 거예요. 그나마도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자원개발 외교라고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원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말입니다.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금도 많았고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석유나 가스나 일반 광물을 개발할 때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44억 9,500만 달러를 석유나 가스 개발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일반 광물에는요. 19억 2,800만 달러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현재입니다. 2020년 현재 보면 석유나 가스를 발굴하는데 겨우 말입니다. 11억 3,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광물에는요. 일반 광물에는 2억 7,200만 달러만 투자하고 있어요. 그것도 말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자원 빈국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시안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개발해 두었던 자원도 팔아먹었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어요. 2016년에 확보한 페루의 마르코나 구리광산 15% 지분이 있었지만 팔아먹었습니다. 2018년에 호주의 물라벤 유연탄 광산 4% 지분 팔아먹었습니다. 미국의 2019년에 확보한 로즈몬트 구리광산 3.975% 팔아먹었습니다. 칠레의 산토도밍고 구리광산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의 캡스톤 구리광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말입니다. 10개 이상을 팔아버렸어요. 10개 이상을. 실제로 말입니다. 해외 신규 사업이 71건이었고요. 2020년은 2건밖에 안 됩니다. 2건.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는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뭔가 자원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간파를 하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준비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거 빨리 준비해야 돼요. 자원개발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지만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것 보다가 저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방법 빨리 찾아내서 뭔가 자원에 대한 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통화량이 좀 몰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잘못된 거 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꾸는데 그 방법으로 말입니다. 고려대 박호정 교수는요. 상품거래소 만들자는 거예요. 상품거래소. 쉽게 말하면 증권거래소처럼 상품이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면 이게 민간 기업들이 개발을 해서 계속 올릴 거 아니냐. 이거. 개발해서 계속 올릴 거 아니냐. 그러면 민간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게 되면 상품 거래소의 어떤 활성화가 일어나고 상품 거래소의 활성화가 일어나면 시장의 역량이 키워지는 것 아니냐. 지금은 정부 주도가 하지 말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상품 거래소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자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시장 경제가 우리가 표방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저는 이런 거래소가 만들어져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사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상품거래소 우리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금거래소 따로 있잖아요. 그죠? 금거래소. 그죠? 전력거래소 있죠? 전력도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들이잖아요. 뭐 신재생 에너지도 사들이고, 예, 가스 터빈으로 만든 전기도 사들이고, 석탄으로 만든 전기도 사들이잖아요. 한국전력에서. 탄소 배출권도 거래소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도. 여기에다가 수소 거래소도 지금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수소 거래소도. 기왕 이렇게 만들 거 이렇게 만들지 말고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지 말고 뭐 시카고 상품 거래소처럼 런던 상품 거래소처럼 대한민국도 상품 거래소를 만들어서 말입니다. 시중에 있는 돈을 예, 좀 빨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광산을 개발하든 아니면 곡물을 사오든 곡물을 재배를 하든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인들이 나가서 예,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델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변화에 맞게끔 빨리 움직이는 거.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주는 어떤 정책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 걸렸어요. 이대로 가면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에게는 악재 중에 악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악재를 민간의 어떤 경쟁을 유발하고 시중의 통화량을 예, 빨아들이도록 정책적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예, 자원에 대한 어떤 예,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말입니다. 정부는 뒤에서 도와주는 자원외교 하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했듯이 자원외교 외교하면서 예, 우리 자원 확보하는 것을 빨리 좀 서두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